여러분 혹시 집에 꿀이 있으신가요? 꿀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채 타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신다면 당장 집에 가서 꿀을 꺼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값비싼 영양제를 수십 가지씩 드시면서도 정작 집에 있는 천연 보약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세 가지 음식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꿀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건강식품으로 변합니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주 아프신 분들, 만성염증으로 힘드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선배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지혜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꿀은 단순한 당분 덩어리가 아닙니다. 꿀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특히 꿀의 항균 효과는 수천 년 전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 치료에 꿀을 사용했고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꿀의 치유 효과가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꿀의 진짜 힘은 다른 식품과 만날 때 나타납니다. 꿀은 다른 음식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그 효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음식은 꿀과 만나면서 그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마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지만 대부분 양념으로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늘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물질로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리신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보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까지 다양한 병원체를 억제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하고 몸에 흡수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요리해서 먹으면 알리신의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또한 알리신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낮습니다. 바로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티아민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알리티아민은 지용성이라 우리 몸에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알리신보다 흡수율이 무려 1배나 높습니다. 같은 양의 마늘을 먹어도 꿀과 함께 먹으면 20배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꿀마늘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면역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의 자연살 해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에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면 면역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강화됩니다. 둘째, 항균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꿀 자체도 천연 항균 물질인데 마늘에 알리신까지 합쳐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이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마늘을 먹으면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셋째,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 B1과 꿀의 천연 당분이 만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 찾아오는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넷째,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의 유기유 황화 합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론 꿀마늘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꿀마늘은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마늘을 깨끗이 손질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찜기에 넣고 약 10분 정도 쪄줍니다. 마늘을 쪄주는 이유는 매운맛을 줄이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생마늘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찐 마늘을 완전히 식힌 후 물기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의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꿀을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이때 꿀은 천연벌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탕물을 먹인 벌이 만든 사양벌꿀은 영양 성분이 부족하니까요. 병뚜껑을 꼭 닫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마늘의 성분이 꿀에 우러나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마늘 5쪽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꿀마늘을 드실 때는 꿀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성분이 꿀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분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께 꿀마늘을 추천해드렸고 석 달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었고 환절기인데도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면역 관련 수치들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무입니다. 무꿀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 민간요법인데 실제로 의학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관지와 폐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시니그린은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액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기침이 나는 이유는 대부분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끈적한 가래가 쌓이기 때문인데 무의 시니그린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는 또한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특히 많은데 이 효소는 탄수화물 소화를 돕고 속쓰림을 완화시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무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를 그냥 먹으면 매워서 많이 먹기 힘듭니다. 또 무의 효능 성분을 최대한 추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은 무의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무의 유효 성분을 천천히 우러나게 합니다. 꿀의 한겸 효과까지 더해져서 기관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무꿀즙의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침 완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의 시니그린이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꿀이 목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마른 기침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무꿀즙을 드시면 기침이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감기 후에 남는 기침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무의 성분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합니다. 끈적한 가래가 기관지에 달라붙어 있으면 기침이 더 심해지고 숨쉬기도 답답한데 무꿀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에 가래가 걸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 전에 무꿀즙을 한 숟가락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기관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담배 연기 같은 자극 물질에 노출되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깁니다. 무의 한겸 성분과 꿀의 치유 효과가 만나면 이런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넷째, 목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따갑고 아플 때 무꿀즙을 드시면 통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꿀이 목을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주고 무의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선생님이나 상담원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무꿀즙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을 깨끗이 씻되 껍질은 벗기지 않습니다. 무의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얇게 썰거나 깍둑 썰기해서 소독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줍니다. 병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줍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무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꿀과 섞여 진한 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즙을 하루 한 번에서 3번 티스푼으로 한두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무꿀즙은 기침이 시작될 때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침이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간질간질할 때 미리 드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무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또 무에는 소화 효소가 많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강입니다. 허니 진저 라떼라고 불리는 이 음료는 면역력 강화는 물론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통증까지 완화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돌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여겨졌고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효능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관절의 붓기와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소염진 통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은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몸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체온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서 추운 겨울철에 특히 좋습니다.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거든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임신 초기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배멀미를 하시는 분들께 생강차를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생강의 성분이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돕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그냥 먹으면 너무 맵고 자극적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생강의 매운맛이 중화되면서 먹기 편해집니다. 꿀의 당분이 생강의 유효 성분을 안정화시키고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우유까지 더하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허니 진저 라떼의 구체적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체온을 올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생강과 계피가 함께 작용하면 천 상승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각종 증상이 좋아집니다. 손발 저림, 어깨 결림, 두통 같은 증상들이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니 진저 라떼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셋째, 관절염 증상이 완화됩니다. 생강의 한겸 성분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드시면 증상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생강과 꿀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시너지를 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환절기만 되면 아프신 분들이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면 감기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허니 진저 라떼가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꿀의 당분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서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생강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것이 좋고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니 진저 라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청을 준비합니다. 생강청은 미리 만들어두면 편리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설탕이나 꿀에 재워둡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강의 성분이 우러나온 생강청이 완성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강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유 200ml 정도를 냄비에 넣고 듭니다. 끓이지는 마시고 따뜻하게만 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유를 너무 뜨겁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꿀의 효소도 손상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생강청을 한두 숟가락 넣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추가하고 계피가루를 약간 뿌립니다. 거품기로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거품기가 없으면 숟가락으로 저어도 되지만 거품기를 사용하면 우유가 부드럽게 거품이 나면서 라떼처럼 됩니다. 취향에 따라 너트맥이나 카다멈 같은 향신료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허니 진저 라떼는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오후에 피곤할 때 커피 대신 마셔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속이 쓰리지 않고 오히려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만 자기 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의 각성 효과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꿀마늘은 천연 항생제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묵꿀즙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며, 허니 진저 라떼는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3가지 모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섞어도 꿀의 품질이 나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품질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 유형을 보시면 천연 벌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천연 벌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진짜 꿀입니다. 일부 제품은 꿀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물엿이나 설탕 시럽을 섞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탄소동 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꿀 제품 라벨에 C13과 C12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22.5% 이하여야 천연 벌꿀입니다. 이 수치가 더 높으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양 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이나 물엿을 먹여서 생산한 꿀입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하는 대신 사람이 준 당분을 저장한 것이죠. 이런 꿀은 단맛은 나지만 영양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 물질 같은 유효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냥 설탕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벌꿀은 벌이 직접 꽃에서 꿀을 채취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양 벌꿀보다 비싸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꿀을 드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효과가 없는 가짜 꿀을 싸게 사는 것보다 효과 있는 진짜 꿀을 제값 주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꿀의 색깔과 향도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천연 벌꿀은 꿀을 채취한 꽃의 종류에 따라 색깔과 향이 다양합니다. 아카시아 꿀은 연한 황금색이고 밤꿀은 진한 갈색입니다. 야생화 꿀은 중간 정도의 색을 띱니다. 향도 꽃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사양 벌꿀은 색이 일정하고 향이 약합니다. 천연 벌꿀을 선택하셨다면 보관도 중요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지므로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금속 용기는 피하시고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꿀의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꿀을 떠낼 때는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면 꿀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꿀은 원래 수분 함량이 낮아서 세균이 자라기 어렵지만 물이 들어가면 상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꿀은 몇 년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예방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침마다 꿀마늘 2~3쪽을 드세요. 출근하기 전 공복에 먹으면 하루 종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기침이나 목감기 증상이 있다면 묵꿀즙을 하루 3번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증상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리신 분들은 아침마다 허니 진저 라떼를 한 잔 드세요.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하루가 훨씬 활기차집니다.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침 라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보다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꿀마늘과 허니 진저 라떼를 함께 활용하세요. 꿀마늘은 아침 공복에, 라떼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한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몇 주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식후에 묵꿀즙을 드세요. 무의 소화 효소가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과식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세요. 생강은 빼고 꿀과 우유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에 트립토판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도 이 음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해서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의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지 않습니다. 허니 진저 라떼는 신진대사를 높여서 칼로리 소비를 늘립니다. 다만 꿀도 칼로리가 있으니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설탕보다는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소량만 드시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조절하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쪽 정도로 제한하시고 혈압을 모니터링 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도 이 음식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강은 임신 초기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당량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라떼는 괜찮습니다. 수유 중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꿀, 마늘, 무, 생강 모두 모유 수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모의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만 마늘을 많이 먹으면 모유의 맛이 바뀔 수 있어서 아기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만 드세요. 어린이들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돌 이전의 아기에게는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꿀 속에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아기의 장에서 증식하면 위험합니다. 돌이 지난 후에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에게 묵꿀즙을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인분들께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꿀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허니 진저 라떼는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묵꿀즙은 만성 기침을 완화시킵니다. 다만 여러 약을 드시는 경우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기억하시나요? 꿀마늘, 묵꿀즙, 허니 진저 라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뛰어나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1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병원과 의사는 아플 때 도와드릴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가요? 꿀마늘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분, 묵꿀즙으로 기침을 잡아보시겠다는 분, 허니 진저 라떼로 아침을 시작하시겠다는 분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음식들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항근고제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 꿀이나 마늘, 생강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드물게 있고 마늘이나 생강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양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의 첫걸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